제가 오늘 그 발표할 내용은 저는 그런 내용은 아니고요. 그냥 거시적으로 우리가 정말 꽃을 어떻게 앞으로 바라보고 방향을 가야 될까 이런 고민이 좀 최근에 많이 들어서 생각을 좀 해본 내용을 좀 여러분과 공유를 하고자 합니다. 저도 목표는 20분 내에 발표를 마치는 건데요. 제가 마이크를 잡았고 아무도 없으니까 제가 일단 진행을 회장님 시계 보시기 카운팅 해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여기에 포인트가 수입 증가라고 써놨지만 사실은 포인트가 대국민 화해 서비스입니다. 우리가 꽃 굉장히 문제가 많죠. 뭐 재배 면적도 줄고 농가도 감소하고 힘들고 여러 가지 수익도 적고 그런데 그러면 정말 국가가 꽃을 서비스할 필요가 있나? 필요한가 꽃이 이 사회에? 뭐 이런 생각부터 했습니다. 우리가 하는 게 맞나? 이거 다른 업을 바꿔야 되나? 품목을 바꿔야 되나? 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냥 대규모 화해 서비스를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할 건가 한번 생각 같이 해보는 그런 시간이었으면 좋겠습니다. 꽃을 보면 아주 즐겁게 이렇게 미소를 짓게 만듭니다. 이게 굉장히 본능적인 미소라고 하고요. 우리가 그래서 그걸 페탈 효과라고 부릅니다. 이렇게 나오는 그 미소를 우리가 듀센 스마일 또는 듀센 미소 이렇게 우리 잘 알고 있는 내용이죠. 1862년에 듀센이라는 사람, 프랑스 뇌과학자인 그 듀센이 이거를 발견했습니다. 인간이 본능적인 미소와 그렇지 않은 미소들이 있다. 그 본능 미소가 이 듀센 미소다. 그게 진정한 미소다라고 1862년에 얘기했고요. 그러고 나서 1996년에 엘크먼이라는 미국 심리학자가 그 실험을 했습니다. 어떤 실험을 했냐면 인간에게는 19가지의 미소 유형이 있답니다. 근데 그 중에서 유일하게 본능적으로 나와서 웃는 그런 미소가 단 하나 있답니다. 보니까 그게 1862년에 듀센이 얘기한 듀센 미소다. 이렇게 얘기했고요. 이 사람은 심리학자였고 미국의 20세기의 가장 유명한 심리학자 100인 중에 59위에 속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이분이 자기가 실험했던 대상군을 대상으로 그 사람들이 죽을 때까지 이렇게 추적을 해갔는데요. 이 듀센 미소를 장착한 사람들이 그렇지 못한 사람보다 수명이 길더라 라는 보고를 했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2005년에 그 러커스 대학의 그 지넷 박사 팀이 꽃을 갖고 실험을 했습니다. 3가지 실험을 했는데요. 첫 번째 실험은 147명의 여성들을 상대로 해서 3가지 타입의 선물을 주고 무작위적으로 몰래카메라를 들어서 그 사람들이 어떤 표정을 짓는다. 그런 실험을 했고요. 근데 그 실험에 3가지 들어간 선물은 첫 번째는 꽃다발이었고요. 꽃이었고 두 번째는 신선한 과일과 채소가 들어있는 바구니였고 세 번째는 그 미국 사람들이 좋아하는 럭셔리한 양초였습니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꽃을 받은 사람만 100% 듀센 미소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면 채소 받은 사람은 안 나타났나? 나타났습니다. 90% 나왔습니다. 양초를 받은 사람은 77%가 나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게 진짜 맞는데 이탄가? 근데 그 얼굴을 분석하는 사람들은 전문가니까 이 사람이 뭘 받았는지 모르지만 그 얼굴 표정을 보고 분석을 했으니까 그런 결과가 나왔고요. 근데 두 번째 실험은 그 남자와 여자를 같이 실험을 했습니다. 꽃을 주는 실험을 했고요. 특히 그 꽃에 대한 반응성이 누가 더 나은가? 우리가 익히 알기에 여자가 더 나을 거라고 생각하잖아요. 그렇지 않았습니다. 남자가 더 높았습니다. 아마 평소에 꽃을 제대로 받아보지 못했기 때문에 꽃에 대한 반응이 더 좋았지 않았나? 근데 특이하게도 남자가 왜 좋았냐면 남자들의 가장 로망이 뭡니까? 소소한 로망, 만년필이잖아요. 선물 중에 하나가 만년필이 있었습니다. 그 만년필보다 엄청 높은 비율로 이 듀센 미소를 지었습니다. 세 번째는 55세 이상 되는 노인에게 그 꽃 선물을 했습니다. 그분들은 어떤 반응을 보일까? 그랬더니 그분들은 이 꽃을 받는 순간 내가 50년 전에 살아왔던 중에 꽃을 받아서 즐거웠던 기억을 다시 되살리는. 그래서 즐거움을, 그 긍정적인 마인드가 이게 다시 생기는, 그 무드를 갖는 그런 것으로 그 행동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보면은 꽃을 받았을 때 사람은 즉각적인 긍정적인 아주 즐거움이 있고요. 그것이 약간 기간이 지나가도 계속해서 그 생각을 하면서 즐거워지는. 그것을 우리가 롱텀 이펙트라고 하는데 적어도 꽃다발을 딱 받았을 때 적어도 3일 뒤에도 그 생각을 하면 즐겁답니다. 그 다음에 이것이 개인적인 그 감정이나 또는 마음 분위기나 기분이나 또는 그것만 영향을 주는 게 아니라 궁극적으로 그 사람들이 다른 사람에 대한 사회적 행동이 바뀌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꽃이 좀 필요하겠다.
그래서 꽃을 갖고 이 사회를 좀 바꿀 수 있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러커스 대학의 그 지네트 교수가 실험을 했는데요. 꽃을 배달했는데 모두 듀센벳을 줬다. 이거 100% 나와서 자기가 아닌 줄 알았다. 뭐 이런 인터뷰도 있습니다. KBS 인터뷰인데. 그래서 결론은 뭐냐면 이 꽃은 가장 인간을 긍정적인 감정을 만들어내는 유도제다. 약을 대체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그러면 우리나라는 국민들에게 이런 꽃을 서비스하고 있나? 국가는. 국민들에게 듀센 미소를 장착시킬 수 있는 그런 우리가 수단을 갖고 있나? 그런 수단에 얼마나 노력해왔나를 한번 보면 아쉽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1993년부터 지금 2021년까지 보면은 1인당 제가 총량이라고 써놓은 건 뭐냐면 결국 우리가 꽃을 본다는 건 꽃이 언제 어디서나 누구에게나 접근 가능해야 됩니다. 그래야 그 기분을 느낄 수 있을 테니까. 그래서 총량이라고 표현을 했는데 국민 1인당 꽃 공급 총량을 보면은 93년에 1인당 41송이 또는 분, 화분을 우리가 내가 원하기만 하면 가질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2021년에 보면 14송이, 실제로 마이너스 62%입니다. 그러니까 양 자체가 줄었습니다. 그 다음에 가격은 44%를 초과했습니다. 물가 상승률을 비교해도 44% 초과됐습니다. 장미의 경우에 매년 장미 경매가가 계속해서 상승하고 있습니다. 10년 단위로 보면은 거의 30%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거 생산하는 농가는 돈을 벌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생산 기반을 보니까 생산 기반에서 보면은 93년에 비해서 2021년에 단위 면적당 생산량이 감소했습니다. 농가 생산량도 역시 그 농가당 생산량이 감소했습니다. 그리고 보니까 가격은 어땠는데 생산량은 물론 올랐습니다만 물가 상승을 반영해 보면 가격이 떨어졌습니다. 마이너스 4%입니다. 농가는 지난 30년 동안 소득이 4% 줄었고요. 면적당 생산량, 생산 효율이죠. 마이너스 53% 줄었고 농가 생산량도 마이너스 34% 줄었습니다. 그러니까 총량이 줄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농가는 수지가 안 맞으니까 마이너스 60% 농가 수가 감소했고 면적도 13% 감소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제가 국회 때도 얘기했고 그 AT에서도 발표했던 자료인데요. 같은 꽃이 하나 있습니다. 여기에 실바선이라는 꽃이 있습니다. 5송이에 그 마켓컬리 3월 11일 날 22,900원에 직거래가 됩니다. 소비자는 5송이 22,900원을 가지고서 구매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게 같은 날 경매가 얼마냐면 8,200원입니다. 근데 10송이에 8,200원이죠. 그러니까 그걸 5송이로 나누면 4,100원입니다. 4,100원짜리 경매를 받아서 그것이 온라인으로 판매가 되는데 22,900원에 판매가 됩니다. 유통비용이 얼마냐면 18,800원입니다. 소비자가는 생산의 5.5배입니다. 소비자가 살 수 있을까요? 5송이는 22,800원에 살 수 있을까요? 근데 중요한 거는 출하 가격이 겨우 소비자가의 18%를 차지하고 유통 가격이 82%를 차지합니다. 뭐 극단적인 수치이긴 하지만 근데 농가는 이 장미꽃 한 송이를 겨울에 생산하려면 적어도 45일에서 50일이 필요합니다. 유통하는 분들은 3일이면 됩니다. 그러니까 농대로 오겠습니까? 원예학과 학생들이 오겠습니까? 어디 가겠어요? 경영학과 가야죠. 마케팅하러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왜 이 자리에 앉아 있습니까? 그래서 소비자들은 어떤 선택을 하느냐? 꽃을 못 삽니다. 그렇겠지 않습니까? 그래서 플라스틱으로 대체를 합니다. 거기에 교묘히 이 플라스틱을 파는 사람들이 생깁니다. 저가로. 저희 학교 총장님 취임식 때 찍은 사진인데 제가 가보지도 않았어요. 이것 때문에. 네, 근데 보시면 전체 제가 이거 화환이라고 부르고 싶지도 않아서 저는 꽃 모양 플라스틱 상품이라 해놨습니다. 이걸 어떻게 화환이라고 부릅니까? 조화란 말도 저는 안 맞다고 생각하고요. 그냥 플라스틱 덩어리죠. 중국에서 다 수입해온 아주 값싼 거기에 67개, 90%가 플라스틱이고요. 겨우 생화 8송이가 들어있습니다. 이걸 갖고 어떻게 우리가 이걸 화환, 꽃, 문화, 산업, 꽃 시장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까? 이건 우리 시장도 아닙니다. 플라스틱 시장이지. 그걸 왜 우리 거에 들어와서 가격을 넣었는지. 두 번째는 뭐 하겠습니까? 소비자는. 국내 꽃 살 수 없으니까 수입해옵니다. 거기에는 수입업자들이 들어오죠. 당연히 국내 꽃값이 비싸니까. 그러니까 수입량이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예전에 3.7%였는데요. 2001년에. 2021년에 23.5%. 우리가 쓰는 꽃의 4송이 중에 한 송이는 수입꽃입니다. 수입을 막고 싶은 생각도 없습니다. 뭐 일본은 우리보다 훨씬 더 많은 꽃을 수입해 가죠. 근데 어쨌거나 수입이 늘어납니다. 세 번째 제 생각에 늘어나는 그 소비는
플라스틱 쓸 수밖에 없고 수입산 쓸 수밖에 없고 세 번째 늘어나는 건 이제 꽃을 사고 파는데 너무 비싸니까 이제 야외로 나가서 정원, 녹지 그런 데 갑니다. 제가 봐도 지난 10년 동안 정원에 대한 그런 인지도가 높아진 이유는 그런 게 아닐까. 훨씬 더. 그 수입하기가 급증했습니다. 꽃 전체 가장 많이 증가한 거는 절화고요. 절화가 48%, 분식물이 51%. 실질적으로 절화보다 분식물이 분식물의 원재죠. 들이 훨씬 더 많이 수입되고 있습니다. 문제는 수입돼서 그냥 나가면 됩니다. 근데 얘네들이 처음에 들어올 땐 가격이 싸게 들어옵니다. 왜냐하면 국내 경쟁력이 없으니까. 근데 어떻게 합니까? 점점 점유율이 높아지면 가격을 높입니다. 돈을 벌기 위해서. 그러면 국내 시장 가격이 상승합니다. 점점 단가가 2.2배나 증가를 했습니다. 43국에서 수입이 되고 있고요. 절화 같은 경우는. 하지만 콜롬비아, 중국, 베트남, 네덜란드, 에티오피아 여기에서 중심으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많은 나라들이 한국 시장을 보고 있습니다. 엄청 꽃값이 비싼 나라. 콜롬비아에서 우리나라 들어오는데 딱 1.3일이면 들어옵니다. 근데 그냥 들어오지 않고요. 아까 발표하셨는데 습식으로 들어옵니다. 또 들어오는데 그죠? 정밀한 그 데이터록을 넣어가지고 얘가 어떤 관리로 지금 들어왔는지 그걸 사가는 소비자들한테 다 공적으로 줍니다. 습식으로 아주 잘 들어오고 있다. 그 다음에 이게 작년에 2022년에 수입 가격하고 작년에 경매가를 비교해봤더니 예전에는 수입 가격이 비쌌습니다. 근데 최근에는 우리 가격이 너무 높아져서 정말 비싼 1월달, 2월달, 5월달의 꽃값이 우리 꽃이 비싸고요. 수입 꽃이 다 낮습니다. 수입산이 경쟁 우위에 있습니다. 가격도. 그래서 그것들을 어떻게 모아가지고 수입도 좀 양성화시켜서 어떻게 진행되는지 알고 싶어서 공영도변 시장에서는 이거를 경매화시키고 싶어 합니다. 성장하고 싶어 합니다. 하지만 아직 우리는 그러한 이해 당사자 간의 합의가 없습니다. 그래서 생산자는 여전히 불안합니다. 반대할 수밖에 없고요. 또 도소매자들은 최대한 많은 꽃을 팔아야 되니까 그게 수입사이든 국사이든 상관이 없습니다. 찬성을 합니다. 정부가 풀어야 될 부분입니다. 아까 수입산에 대한 플로리스트들의 반응을 얘기를 했는데요. 그 사람들의 80%, 이 데이터는 20년에 저희가 같이 고대하고 그 단국대하고 같이 연구했던 결과인데요. 그때는 수입꽃이 80% 좋다. 이게 플로리스트들의 반응이었고요. 그때는 가격은 단점이었습니다. 가격이 비쌌다는 거죠. 근데 아까 자료 김희철 교수 보니까 이제 가격도 낮아진 거예요. 그러니까 뭐 더 경쟁력이 없는 거죠. 이분들은 수입산, 아까 그 화암 표시제, 원산지 얘기하는데 반대입니다. 뭐냐면 원산지 표시하고 싶어 해요. 소비자들은 콜롬비아산, 유럽 왜 수입산 그럼 가격을 더 쳐준다는 거예요. 원산지 표시해야 되겠습니까 지금? 안 해야 되겠습니까? 모르겠습니다. 하긴 해야 될 것 같긴 한데. 그렇죠? 이분들은 표기가 필요하다는 게 국산꽃을 방어하기 위해서 필요하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수입산이라고 붙이는 순간 럭셔리하다는 거죠. 그런 사회적 인식, 그것이 어떻게 그렇게 시민들에게 들어갔을까 고민이 됩니다. 그 다음에 한편으로 우리가 이런 걸 얘기하죠. 검역으로 수입을 좀 막아보자. 근데 이 검역 품목이요, 지난 10년 동안 200%, 수량이 180% 증가했습니다. 검역소 직원이 감당할 수 없습니다. 이제 더 이상 검역을 갖고 수입 견제할 수 있는 한계에 다다랐습니다. 많은 꽃들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많은 꽃들이. 그리고 수도 없이 많은 꽃들이 변이종, 무늬종 굉장히 많이 들어오고 그것이 유통되고 국내에서 육묘돼서 유통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것들을 다루는 연구소가 없습니다. 연구자들이 거의 없습니다. 우리는 메이저만 하기에도 급하잖아요. 이것들을 어떻게 수입꽃들을 우리가 어떻게 컨트롤할 수 있겠습니까? 죄송합니다. 여러분들은 막 힘들게 하시는 거 하는 것 같아서. 그래서 제가 고민을 해봤습니다. 그럼 우리는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까? 그리고 우리의 목표는 뭘까? 저는 우리 국민들이 듀센 스마일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되느냐? 국가는 국가의 화해 총량이라는 걸 좀 만들어보자. 우리 2021년에 우리 국민이 1년에 장미 2송이를 소비합니다. 즉 우리나라에 유통되는 장미량이 한 1억 1천만 송이 정도 됩니다. 인구 5천만이니까 1인당 2꽃이죠. 근데 일본 같은 경우는 1인당 3.5개의 5송이의 장미를 씁니다. 그래서 좀 그런 개념으로 보면 국민들이 쓸 수 있는 꽃을 최대한 많이 총량을 확보하자. 그런 방법으로 좀 가봐야 되지 않을까? 두 번째는 아까 온라인 유통 봤지만 가격 어떻게 할 건가? 소비자가 구매할
좌절하지 않게 만들어야 되지 않을까? 세 번째는 수입산을 대비해서 검역으로 막고 수입 안 하고 수입업자 쫓아내고 이래서는 수입을 막을 수 없습니다. 우리는 우리 꽃을 명품화 시켜야 됩니다. 우리 꽃이 명품인데요. 우리 꽃은 나온 지 3일밖에 안 됐고 유럽에서 오는 것들은 그죠? 3, 4일 돼서 우리 손에 들어오니까 훨씬 더 우리가 신선한데 이 신선한 걸 어떻게 우리가 우리 꽃이 명품이라는 걸 소비자한테 알릴 것인가? 이거는 생산자, 그 다음에 뭐 소비자, 유통 다 노력을 해봐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 다음에 수입산 관리를 어떻게 할 것인가? 수입산. 못 막습니다. 막을 필요도 없습니다. 총량계에서는 계속 들어와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다만 이것들이 가격 형성에 있어서 불공정하게 형성되지 않기를, 플로리스트들이 독박 쓰지 않기를, 소비자가 거기에 피해를 보지 않도록 수입산을 관리해야 되겠다. 마지막으로 그러려면 우리는 우리의 꽃이 있어야 된다. 우리 품종이 있어야 됩니다. 그 품종이 뭐 장미, 백합, 난나리 이런 것뿐만 아니라 관염류, 분화류 이런 것들도 우리 종이 있어야 돼요. 지금의 분화류의 대부분은 거의 90% 이상 외래종입니다. 외래 품종입니다. 그걸로는 우리가 대응이 없습니다. 그런 것들을 하라고 정부는 하시고요. 정부의 제1차 화해산업 육성 종합계획은 화해산업 기반, 비전이 이겁니다. 화해산업 기반 구축 및 일상 속 화해 소비 문화 정책. 저는 도대체 무슨 말인지 모르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우리 화창각은. 하지만 저는 다음 2차 때는 이렇게 썼으면 좋겠습니다. 비전에 국민 1인당 장미꽃 3송이 줍시다. 뭐 예를 들어 총량 개념으로 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산업계는 농가, 생산 농가를 포함해서 유통입니다. 우리 꽃 명품화 좀 만드는 데 도움을 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인증하고 아까 규격 얘기했는데 규격에서도 같이 인증시켜서 우리 꽃이 명품이다. 수입꽃과 대비해서 훨씬 더 품질이 좋다. 소비자한테 갔을 때 훨씬 더 수명도 길다. 이런 걸 좀 했으면 좋겠고 플로리스트분들도 참여를 좀 해주셨고 비교해서 부족한 걸 알려서 개선하게 만들고 수입꽃도 다 좋지 않습니다. 케냐산 중하품이 들어오고요. 콜롬비아산 상품이 들어옵니다. 근데 그게 다 같이 취급됩니다. 그러니까 하품으로 들어오면 하품으로 처리를 해야 되는데 그게 그냥 수입산으로 퉁쳐서 상품으로 처리되니까 문제가 있는 거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생산자 입장에서 보면은 스마트 혁신밸리의 전국에 있는데요. 화훼품목 대상 교육이 전혀 없습니다. 이게 말도 안 됩니다. 젊은이들이 여기에 참여해서 뭔가 나는 진짜 화훼를 생산하고 싶은 그런 꿈이 있는 사람들이 진입할 진입장벽이 여기에 있습니다. 한때 우리가 1990년에서 2000년도까지 복합환경제어로 장미가 했습니다. 채소보다 더 빨리 했습니다. 그때 채소는 단동하우스에 손으로 열고 닫고 물 주고 하는 그런 시절에 장미는 그때 라굴 재배, 수경 재배를 해가지고 스마트팜을 했습니다. 근데 지금 우리가 그 뒤에 투자가 없어져서 지금 품목대상 제로인, 품목대상 교육 제로인 이런 시점에 와 있습니다. 학계와 연구소는 우리니까 제가 좀 자세히 설명하겠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는 연구를 해야 되는데요. 첫 번째 연구는 화해에 대한 어떤 가치를 발굴하는 연구를 해야 됩니다. 꽃이 얼마나 사회에 가치가 있는지, 그게 기술적으로 가치가 있는지, 사회적으로 가치가 있는지 가치를 해야 됩니다. 근데 많은 이미 5,000년 전부터 꽃을 재배해왔기 때문에 꽃에 대한 가치는 자료화되어 있습니다. 그걸 얼마나 잘 정리해서 소비자에게 알릴 것인가, 국가에 알릴 것인가 이런 걸 좀 해야 될 것 같고요. 거기에 최근에 기반되는 거는 ESG다. 환경적, 사회적 이란 이슈를 달고 꽃이 얼마나 가치 있는지를 가야 되겠다. 두 번째는 수입산에서 국산이 얼마나 명품인지 인증해서 가야 될 것 같습니다. 이거는 혼자 해서는 안 되고요. 여기 계신 여러 연구자들, 생산자들 묶어가지고 하여튼 대형 공동 연구 프로젝트가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거는 제가 밑에 써놨지만 농식품부가 도와줘야 될 것 같습니다. 농기평이 연구 과제를 하고 있으니까 그 연구 과제 중에 화해 프로젝트가 하나 있습니다. 지금 그 포스트 하비스트 쪽에 이런 프로젝트를 갖고 국가가 좀 가봐야 되지 않을까. 과제를 돈 많이 필요 없습니다. 연구자들. 아까 우리 자조금 2천만 원 갖고도 아까 그런 결과가 나오는데요. 농식품부가 좀 신경 써주시면 이런 것들을 만들 수 있을 거라 판단이 됩니다. 세 번째는 우리가 기준을 가져가야 됩니다. 수입은 계속 들어올 거고 2030년 되면 적어도 저라는 30%, 35%가 수입산을 점유할 겁니다. 그때 우리는 국산 쿼터를 얼마큼까지 우리가 유지해야 되는가를 결정해 놔야 되고요. 적어도 국산 쿼터를 갖고 그 쿼터에 참여하는 농가를 지키게끔 국가 생산 기반 유지를 해야 됩니다. 인프라를 갖춰야 됩니다. 거기에는 아마도 스마트팜 재배 기술이 정착돼야 된다고 판단이 되고요.
마지막으로 지속적으로 환경 변화, 노동 변화 이런 것들이 바뀌고 있죠. 우리 지속적으로 저탄소, 환경 내성 이런 것들에 대한 연구가 돼야 되고 특히나 저탄소 부분은 수입산과 우리가 경쟁했을 때 이길 수 있는 아주 큰 무기 중에 하나입니다. 탄소 마일리지.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에 수입 자원들이 많이 들어와 있고 매번 들어옵니다. 이것들을 어떻게 우리 품종화할 것인가 신경 써야 됩니다. 그래서 절하 외에도 관역, 분화, 정원 소재 이런 것들을 좀 확대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우리에겐 법이 있습니다. 우리에겐 법이 있고요. 이거는 R&D를 확대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근거가 됩니다. 이걸 활용해야 될 것 같고요. 농식품부가 그런 정책을 갖고 있고 R&D를 갖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대형 프로젝트를 엮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진흥청 화해과가 있습니다. 전국에 화해라는 거를 연구하는 과가 있습니다. 우리 품목 계속해서 하는데요. 좀 더 유용 품목 확대했으면 좋겠고 또 스마트탱크 재배 기술에 대한 정착을 좀 해봤으면 좋겠고 마지막으로 또 하나 최근에 아까 소비자가 선택했던 부분은 야외 필드입니다. 필드의 꽃들입니다. 정원이죠. 이 정원 소재 어떻게 할 겁니까? 지금 그 산림청에 그 한수정이라서 한국수목원 정원 연구원인가요? 그 단체를 하나 만들었잖아요. 차관께서 오셔서 퇴직하고 오셔서 단장입니다. 그분이 전국에다가 뭘 만드냐면 정원문화센터 담양에 만들고요. 그러니까 춘천에 뭘 만드냐면 정원 소재 인증센터를 만든답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근데 그분들은 만드는 것만 합니다. 아무도 그 컨텐츠를 다루지 못합니다. 우리는 그러한 노하우들이 많죠. 그것들을 어떻게 끌어들여서 우리가 이러한 소재를 우리가 만들어갈 수 있을까? 그런 고민을 좀 해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꽃이 아니어도 좋습니다. 아름다운 경관을 만들어 놨으면 좋겠습니다. 국가에. 그 다음에 실내도 좀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국민들이 다 듀세 미소를 가졌으면 좋겠고요. 이거는 한 7, 8년 전에 서울시 광장에서 시민들을 초청해서 꽃을 심는 행사를 했습니다. 어머니들이 애들 데리고 너무 좋아했습니다. 근데 이 어머니가 아이들한테 뭐라고 하냐면 엄마 이 꽃이 뭐야? 그 꽃 뭐야? 아무도 몰라. 이 꽃 예쁘다. 저 꽃 예쁘다. 저 예쁘다. 아무도 이름을 몰라 그 엄마가. 그렇게 엄마가 이 꽃 저 꽃 그 꽃으로 알려준 그 아이는 커서 20살이 됐을 때 똑같은 자식에게 그 꽃 이 꽃 저 꽃으로 얘기할 겁니다. 우리가 대학에 있으면 뭐합니까? 이런 것들을 시민교육 시켜야 됩니다. 엄마가 한려나야 이거 먹을 수도 있어. 마가렛이 있네. 페추니아야. 금자나도 있네. 금자나 먹을 수 있어. 그러한 좀 지식 높은 꽃에 대한 지식이 있는 그런 사회가 시민들이 됐으면 좋겠고 그걸 했을 때 조금 우리나라가 대국민 화해 서비스 문화 강국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